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좋은 버나드는 추석에도 쉬지 않습니다. 자, 추석에도 지금 기아디나 니오토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거든요. 차이나 전기차 관련 기업인 니오토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존 버나드가 미국 주식도 저는 잘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금리 인하가 왜 전기차, 특히나 차이나 전기차에 왜 엄청난 호재인지 이것도 얘기해드리고, 미국 금리 인하 있잖아요. 뭔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0.5%로 한다고 하는 확률이 페드 와치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따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여건이 되면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하는 랠리가 시작되나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시장 상황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어제 보면은 지금 뭐 소폭 그냥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했는데 다우산업이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경기 침체 전에도 원래 지금 다우산업이나 S&P 500이 주가가 원래 급등하다가 최고치를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경기 침체로 급락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스닥 종합은 또 여전히 많이 못 오르고 있죠. 근데 상해 종합은 0.49% 올랐고요. 오늘은 휴장이었지만 어제 항생지수는 1.37% 올랐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왜 지금 오르냐, 이거는 지금 금리 인하 여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 연준 보면은 첫 연착륙 시그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페드 와치에서 확률을 보니까 영어 확률이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리 인하는 확실한데 0.25냐 0.5%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0.5%다 0.5%가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깜짝 0.25도 될 수 있겠지만 0.5%로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가 심각한 거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의 여파가 크다는 거다. 이렇게 그거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0.5%를 내린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지금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중국이 마냥 좋아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중국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 말고 국가들이 이제 금리를 더 내리거나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죠? 조금 더 유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유연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준의 지금 중국발 신호가 묻히지 않게 해달라, 연준 소음에 중국발 신호가 묻히지 않게 해달라는 칼럼으로 게재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9월 달에 지금 50bp냐 아니면 0.25%냐 25bp냐 이게 인하가 예상이 되는데, 거의 뭐 금리 인하하는 거는 19일날 금리 인하하는 거는 확실히 거의 된다고 하고요. 0.5%를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만큼 지금 중국에 이득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경기 진작을 위해서 재정 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 같은 통화 정책을 중국이 펼쳤는데, 만약에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가 금리 격차를 또 내려준다면, 금리 격차를 해소해 준다면 금리 인하를 더 신중하지 않고 뭐 더 이렇게 파격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네요. 미국이 금리 내려주면 이제 미국에 투자한 돈들이, 그러니까 채권으로, 미국의 채권에 많이 투자한 돈들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머징 국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왜냐, 상대적으로 이제는 미국의 투자가 매력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이렇게 더 가니까 그쪽 주식들이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홍콩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가 워낙 지금 많이 바닥을 쳤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TQQQ나 SOXL 투자는 진짜 이제 웬만하면 하지 마라. 속슬은 좀 기다렸다 해라. 더 내려갈 것 같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슬은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이야기인데, 중국산이 이제는 한국 전통의 김치도 아예 대륙에게 먹혔다고 합니다. 이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산 김치가 우리나라 이제 안방에 들어온다.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중국 증시는 열렸거든요. 우리나라는 휴장이었지만 중국 증시가 열렸는데 리오토가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에 있는 완성차 업체 리오토가 12.28%나 올랐다.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ATL도 1.58%, 비아디도 1.35%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내일 또 주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리오토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리오토도 그렇고 미국에 상장된 이런 기업들 말고 지금 리튬 기업들 있잖아요. 리벤트나 리튬 아메리카스나 SQM이나 이런 데가 지금 금리 인하 여파를 받아서 오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기차 주식들이 좋아질 것 같은 지금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리오토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리오토가 지금 MSCI ESG로부터 2년 연속 AAA 이렇게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ESG 부문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재죠. 그래서 리오토 주식이 급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오토가 이제는 원래는 EREV라고 해서 주행 연장형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잖아요. EREV가 아니고 이제는 순수 전기차 SUV를 만들고 있는데 스파이샷이 잡혔다고 합니다. 스파이 사진이 잡혔는데 후면 디자인이 리오토의 메가와 완전히 다르며 최적화되었다.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원래 올해로 예정된 출시가 25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그래서 이게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진짜 신차 개발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신차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전기차 관세가 이제 투표가 열리잖아요. 근데 투표 전에 지금 보면은 스페인, 이탈리아가 중국을 지지하고 있고 독일도 중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독일과 중국은 다음 주에 실시되는 투표에서 전기자동차 관세에 관해서 유럽연합 회원국을 설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독일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독일이 지금 뭐라고 해야죠?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이 관세를 매기면은 독일 자동차에 대한 또 역관세가 중국에서 매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파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는 거고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뭐냐? 지금 스페인은 지금 중국의 전기차 공장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전기차 공장을 더 들여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중국 편을 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런 유럽 입장에서도 이제 갈리는구나. 이제 중국이랑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은 이런 나라들은 더욱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상무부장에게 지금 독일 부총리 겸 경기후 보호부 장관이에요. 이렇게 보호부 장관. 그래서 독일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중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찬성하지 않는다. 독일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은 독일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죠. 독일도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세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스페인도 그렇고 다 이해관계가 중국이랑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스페인은 왜 반대하냐면 지금 중국의 수소 전해주 제조업체인 엠비전 있잖아요. 엠비전은 스페인에 1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스페인도 중국 편을 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다 이해관계가 있다니까요. 지금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아마 이탈리아의 공장이 스텔란티스인가 이쪽 이탈리아에 있는 공장을 어디였더라? 상하이 자동차인가 거기서 인수를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MG 브랜드 그쪽으로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중국 편을 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계속 한번 이런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이 10대 계정을
비공개 전환했다. 팔로워만 메시지 전달 가능.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10대에는 유해한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저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타를 안 되게 하면 안 될까요? 인스타 때문에 우리나라 뭐 저출산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너무 뭐 사치 문화가 인스타를 통해서 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인스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삐삐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보면서 아비규환이다. 참 이거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따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분사 이게 안 되고 있죠. 지금 미국이 빠진 거는 이 제조업을 리쇼링이라고 해서 미국으로 들여오고 싶은데 그게 알만큼 잘 안 된다. 미국이 생각만큼 다 잘 됐으면은 벌써 좋아졌겠죠. 근데 왜 이렇게 미국이 다시 또 제조업을 왜 부활시키려고 하냐? 바이든 정부에서 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냐? 결국은 미국이 신자유주의로 하면서 자본을 극대화하면서 자본화를 금융화를 시키면서 결국에 엄청나게 이런 발전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부작용이 뭐냐면 중산층이 없어지고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세상이라서 굳이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제조업 국가들한테 시키고 자기는 그냥 이익만 엄청나게 ROE를 뽑아 먹었죠.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뽑아 먹죠. 하지만 그게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결국에는 그 자본이 자산가들에만 너무 몰빵이 되어 있고 앞으로의 국민들은 더 못 살게 되고 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에 따른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바꿔보려고 지금 이렇게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참 워낙 제조업을 내준 지가 뭐 20년 넘게 되니까 부활시키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동안 지금 뭐 중국이 제조업을 거의 다 가져가고 자동화를 엄청나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조업을 갖고 오는 게 중국 상대로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 파는 게 남는 것 중국 전기차 업체의 수익성 악화 골머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비아디와 리오토 아까 말씀드렸죠. 리오토를 제외하고 50여 개가 업체 모두 손실. 이거는 좀 문제이긴 해요. 샤오미 SU7 인기에도 높은 R&D 비용에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수십억 위안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질문할 때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해서 지금 쭉 보면은 여기 밑줄 친 것처럼 개발 비용을 상쇄할 매출 창출이 어려워 업계에서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게 좋은 지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만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R&D 비용에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을 샤오미나 비아디나 아니면 뭐 니오토나 니오나 샤오펑 특히나 샤오펑도 모나 M03 이거를 출시하면서 4만 대 이상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잖아요. 근데 하지만 샤오펑의 올해 2분기 순손실은 2,400억 원 이렇게 달했다. 그래서 R&D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비아디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R&D 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02억 위안, 그러니까 3조 7,900억 원. 순이익은 136억 위안을 초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얘네들은 기술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순손실을 미국 입장에서 엄청나게 뽑아 먹지만 얘네들은 재투자하면서 계속 이 기술 개발을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이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더 중요하고요. 중국 전기차가 밀려온다. 올해 수입액이 벌써 1조 원 돌파 이렇게 해서 한국에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증감률이 중국이 지금 766 이렇게 증가를 했다. 한국 전기차 수입액이 이렇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버스가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버스도 그렇고 뭐 마사다 이거 뭐 이런 그 약간 짐차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팔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테슬라 모델 Y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중국 수출로 잡힌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석유 수요가 다운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데 상위 차트는 23년 8월부터 24년 8월까지 1년 차트라고 합니다. 여기 1년 차트라고 하고요. 지금 아래 차트는 같은 기간 정제유 생산량입니다. 이거 생산량이나 지금 수입액이나 다 떨어지고 있죠. 수요랑.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석유 수요 증가가 줄어드는 거는 중국이 계속 대체연료를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전기차를 이제는 50%까지 보급률을 넓혔잖아요.
이렇게 전동화가 되면서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친환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자원에서 이제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 석유의 수요에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 중국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중국 망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필두라는 게, 그거를 이유로 드는 게 부동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상승에서 부동산 이쪽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중국 8월 데이터에서 중국이 우선순위가 명확히 보여준다. 하이테크 제조업이 8% 증가, 제조업은 4.3% 증가, 산업용 로봇이 20% 상승, 금속 절단 기계가 9.8% 상승, 그리고 전기차, 신에너지차가 30.5% 상승, 태양광 패널이 43% 상승, 시멘트는 11%, 강철이 10%, 개철이 마이너스 9%, 모든 자동차가 9%. 그래서 중국은 첨단 기술, 신에너지 핵심 성장 분야로 보고 있다. 이거를 핵심 성장 분야로 보고 있고, 부동산 부분은 저질 성장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구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가치사슬을 계속 높이는 동안 그들의 가격이 더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데 만족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일부러 이렇게 망하게 놔두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이나 우리나라 또 전문가라고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경제 채널에 나와갖고, 야, 중국 망한다, 중국 저기 부동산 봐라, 망한다, 저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부동산은 계속 버블이 커지고 있죠. 강남 부동산은 막 계속 뭐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거 뭐 대출로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좋을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현대차나 아니면 2차전지 이쪽 기업들이나 석화 기업들 이제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러면은 이제 명퇴자들이나 아니면 희망퇴직을 엄청나게 받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영끌족들이 그런 서울 아파트나 이런 대출을 못 갚고 던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폭락이 시작될까 걱정이 된다. 그런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죠? 그냥 뭐 구경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미국 주식이나 금이나 아니면은 뭐 차이나 전기차나 중국 주식 이런 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이 안 된다. 한국이 뭐 주식이 폭락하든 뭘 하든 그냥 그때 돼서 미국이 아니라 한강 보이는 뭐 아파트 좀 싸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경매로 보고 다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한 번씩 보러 다니겠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하디가 덴자 JV, 그러니까 덴자 브랜드가 원래는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합자 기업이었는데 나머지 10%를 또 샀다고 합니다. 다임러에서. 왜냐하면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런 배지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다임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임러의 이 지분을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제는 비아디만 해도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벤츠의 이런 이름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100%를 다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는 2020년에 지분 50%에서 90%로 늘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10%까지 벤츠로부터 이거 지분을 가져왔다. 이제 벤츠의 이름이 필요 없다. 이 비아디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벤츠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샀다. 이런 비아디의 자신감이 어마어마하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비아디는 중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굿투 그레이트, 진짜 잘 나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너무 미래가 보입니다. 비아디는 진짜 1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기차 기업이 전 세계를 진짜 장악할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매번 연구할수록 그렇게 되고 있고요. 마이클 던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전기차 전문가인데 지금 비아디가 이렇게 아까 메르세데스 벤츠를 이렇게 인수한 거 보면서 지금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벤츠의 이름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덴자 시리즈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비아디의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럭셔리 브랜드. 이렇게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벤츠의 이름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돈을 비아디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자회사인 푸디는 2년 동안 뭐 RB1 코너, RF1 전면부 레이더, 그 다음에 뭐 이런 레이더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레이더 이런 걸 개발하고 양산을 시작하고 있고, 그러나 뭐 보시나 비오니어 플러스 중국 공급업체 청테크와 같은 외국 공급업체에도 공급이 된다. 이걸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여전히 RF1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르겠어요.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사용한다고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쭉 보면은 23년에 비아디는 보시와 뭐 청테크의 프론트 뷰 레이저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까지 L2, 그죠? 레벨 2 플러스 아이다스,
지금 CT,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비아디 자동차는 청테크 레이더만 사용했다. 근데 코너의 레이더의 경우 후디가 5%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아디가 더 많은 모델의 레벨 2 아이다스, 레벨 2 플러스 아이다스 적용함에 따라 비아디 청테크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비아디도 계속 이걸 개발을 하고 있고 양산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차에 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기술자 명단을 봐도 이렇고 비아디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나온다. 지금 보면은 여기 점유율만 봐도 고급 기술자 명단만 봐도 이렇게 많죠. 비아디가 지금 3위를 하고 있다. 지금 폭스바겐, 도요타가 있는데 그 뒤에 비아디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밀리미터파 레이더 공급업체 표준 장착, 이거 보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샤오미, 뭐 샤오펑, 그 다음에 하웨이, 그 다음에 보쉬, 그 다음에 센스테크, 앱테크, 뭐 청테크놀로지, 이게 비아디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것도 자세하게 볼 필요 없고 이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레이더도 이렇게 중국의 여러 기업이 경쟁을 하고 개발을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비아디는 지금 중국에서 아까 기술 개발 R&D 비용의 선두주자다. 제가 이게 중국을 높게 평가하는 게 이 기술 개발에 전혀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이나 더 좋은 전기차가 나올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는 게, 홈보나드가 왜 이렇게 예상을 하냐면 이런 R&D 기술 개발에 전혀 아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한다. 이거 지금 비아디가 이렇게 1등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연구개발비만 196억 달러로 중국 A 상장 주식 중 가장 많다. 그래서 또한 이는 이익보다 더 컸으며 모든 경쟁자 CATL 포함해서 2배 이상이다. 그래서 아직 하웨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지만 비아디의 거대한 R&D 팀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규모의 투자 결과가 곧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에는 비아디가 1등을 하겠죠. 비아디가 1등을 하는 이유는 이 R&D 비용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뛰어넘을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상반기 주류 자동차 핵심 데이터, 이거 보면서 비아디가 보세요. 순이익이 이건데 위안으로 따지면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상하이차도 지금 보면 순이익이 이건데 연구개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리자동차도 이렇게 연구개발 이렇게 한다. 만리장성 자동차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보면은 순이익보다 연구개발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이익이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결국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은 중국 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경쟁에. 그러니까 계속 미친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막 계속 신차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 연구개발비에 엄청나게 때려 박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이 좋은 전기차들이 더 싼 가격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은 비아디가 레벨 2 플러스 아이다스를 확장하면서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또 다른 장소이다. 그래서 7월에 비아디가 덴소, 발레오 앤 제프에 이어 업체에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프론트 뷰,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뭐 앞에도 들어가고 뒤에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이런 것도 비아디가 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비아디가 여기 있죠. 그래서 비아디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에 뭐 다른 업체들도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값이 또 싸지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부터 라이더 설치, 라이더라고 해서 라이더 센서가 있죠. 자율주행에 쓰이는 로봇 센스는 하위, 허사이 및 이노비전과 대등한 우위를 점유했다. 그래서 허사이 테크놀로지가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RS가 시장 점유율이 더 크고, 비아디가 2021년부터 12월에 투자한 이후 비아디의 공급업체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로봇 센스군요. RS가 로봇 센스군요. 그래서 비아디가 라이다를 사용을 확대함에 따라 로봇 센스는 상반기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로보센스, 그다음에 하웨이, 허사이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발레오, 투더툰, 누미나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경쟁을 한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자체적으로 라이다를 또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보센스에 투자하는 것과 동시에 VC셀 생산업체인 뭐 여기 업체에 투자를 했다. 여기 업체에 투자를 해서 라이다 및 기타 레이저 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비아디 라이다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비아디는 확장을 통해 라이다 비용을 900위안, 900위안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싸게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2천만원, 3천만원대 차량에서도 자율주행이 되는 라이다가 들어간 이런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가 있다. 왜냐? 비아디가 가격을 대폭 낮춰버리니까 이거를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지금 DUV 리소그래피 장비가 이제는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네덜란드 EUV 지금 ASML보다는 좀 뒤처진 이거지만 그래도 DUV가 생산이 됐다는 거 보면은 이제는 얘네들도 개발을 하면은 중국들도 개발을 하면은 이제 EUV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네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누가 걱정이 되냐?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가장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이런 데도 지금 걱정이 되지만 삼성이랑 우리 하이닉스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전쟁 때문에 결국에 지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도 자체 칩을 설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니오와 샤오펑 모두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자사 자동차에 들어갈 AI 칩을 공개를 했다. 또한 니오토, 비아디 등도 개발에 나서고 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은 경쟁자가 필요한지 불분명하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나? 샤오펑도 이렇게 지금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니오도 그렇고 비아디, 리오토도 왜 개발을 하냐면 결국에 이거다. 지금 보면은 제재 때문에 지금 보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고급 EV, 고급 전기차에는 엔비디아 토르를 사용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해서 엔비디아 칩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비아디나 샤오펑이나 지커나 리오토나 니오나 이런 데가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제재 위협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자체 칩을 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왜 개발하는지 여러분들이 의문이었잖아요. 그게 다 이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니오라는 모델 있잖아요. 니오에 엔비디아 오린 칩이 4개가 기본으로 장착된다. 그런데 내년에는 ET9에 자체 개발 칩을 탑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엔비디아 차세대 토르 칩이 원래는 이렇게 고성능 차에 들어갔거든요. OS를 돌리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나. 그런데 이거를 언제 또 이제 엔비디아가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2000 테라플롭스, 그러니까 2000 TOPS 여기에 성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에 이런 게 되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느노, 지금 논란이 많았던 느노 자동차에서 나온 싱유엘, 느노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느노에서 나온 싱유엘 그 버전인데, 싱유엘을 모토로 해서 만든 건데, 그랑콜레우스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다는데, 참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거 2년 전, 중국의 3년 전 기술인데, 그게 가장 발전한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해서 진짜 놀랐고요. 지금 중국은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1000테라플롭스 들어가는 성능은 거의 고성능차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이제 2000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오린 칩이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좀 제재를 받을까봐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엔비디아도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수요가 또 줄어든다고 하면은 엔비디아 이런 실적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존 버나드 이거 보면은 자, 미국 주식도 힌트가 나오고 중국 전기차도 힌트가 다 나온다. 이 기술적으로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한번 보셔라. 그 다음에 호라이즌 노보틱스 여기에서도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늘릴 때다. 내년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뭐냐, 이 회사는 고가부터 저가까지 많은 J6 고객을 확보했다. 그래서 비아디가 가장 큰 고객이지만 니오, 리오토, GAC, 폭스바겐 등 다른 기업도 모두 호라이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 제품은 25년에 출시될 예정인 엔비디아 토르의 국내 대체 제품이 되었다. 그래서 엔비디아 토르 칩을 대체하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이 수요가 이제는 점차 줄어들 예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하늘 천정부지 없이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이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노보틱스가 지금 호라이즌이 계속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 비아디의 드라이브 칩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아디는 그 다음에 이 모든 주요 부품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거대한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다. 아까 비아디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먼저 해외 공급업체를 소싱한 다음 국내
공급업체를 소싱을 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교체를 한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센서 칩을 국내 공급업체에 위탁한 뒤 자체 솔루션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의 보안과 비용 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안과 값이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요. 전기 변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AI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것도 비아디가 계속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쭉 보면은 쭉 이렇게 시리즈가 나와 있거든요. AI 보급칩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비아디가 여기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투자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기업들이 모빌아이도 있고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호라이즌 로보틱스, AMD 뭐 아이신 모토 뭐 이런 데가 다 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이런 업체들이 계속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싸지게 하고 있고 기술이 좋아지게 하고 있다. 그다음 비아디는 지금 팡청바오 시리즈의 8, 팡청바오 8 인테리어를 공개를 했다. 야, 인테리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엔드 감각과 고수준의 AI 기술을 홍보하고자 스타쉽이라는 이름 붙였다. 그래서 128가지 색상과 반투명한 분위기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프로가 가죽으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18개의 스피커,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비아디의 하드테크와 EV 전문성을 하웨이 브랜드와 아이다스를 더했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안에만 봐도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중국 차라고 안 믿기죠. 이 기술력을 볼 때 중국 차로 안 믿기죠. 이렇게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비아디 2세대 송프로 DMI 내부도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야, 이거 보면서 이제는 진짜 한자만 없으면 송이라는 한자만 없으면은 진짜 이거 그냥 팔아도 고급스럽지 않나요? 근데 이게 2-3천만 원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전기차가 잠깐만요. DMI 예상 출시 가격이 10만 위안? 10만 위안이면 여기 한 180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900만 원밖에 안 된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물론 하이브리드겠지만 1,9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품질이 이 퀄리티가 1,900만 원에 나온다. 미친 거죠. 이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까? 1,900만 원에 나온다. 9월 23일 날 출시 예정이다. 야, 대단하죠. 이런 것도 제가 자동차 소식으로 이렇게 따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주식만 봐드리기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 이런 리뷰도 제가 중국 전기차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드리면은 이런 거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청두와 토론토 비교를 했거든요. 토론토가 지금 10년에서 24년까지 뭐 이렇게 개발된 거 지하철 시스템 성장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죠? 2010년에서 24년 이렇게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청두는 2010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발이 됐다. 이렇게 엄청난 노선이 개발이 됐다. 그러니까 더 성장하고 더 이렇게 가는 국가가 어디냐.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망했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 망하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모든 서양 국가들이 정체되어 있거나 쇠퇴하고 있다. 변화는 세상에 대해 오만하고 무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어디가 더 개발이 되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셔라. 베이징 지금 보면 베이징에서도 9월 13일 금요일부터 베이징 지하철에서 외국의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 애플 월렛에 외국 카드를 넣어서 시도해 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공장인데 여기가 중국의 지금 전기차 공장인데 중국은 전쟁이 아닌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개발로부터 많은 제조업 혁명을 이뤄서 수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우리는 뭐 악의 축이다. 뭐 중국이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보면은 좋은 기술력으로 전기차를 개발하거나 드론을 개발하거나 이런 업체가 중국이죠. 지금 보세요. 여기 중국 지금 하웨이의 아이토 공장이거든요. M9이 나오는데 전 자동화가 되어 있다. 자동화가 다 되어 있고요. 이런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생산량도 엄청난 싼 가격에 이렇게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예전 산업혁명처럼 자동화의 혁명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과잉 생산이고 뭐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이렇게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게 자동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더 싼 가격에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대부분의 돈을 여기에 쏟아붓는데 과연 어떤 나라, 어떤 업체가 더 발전을 해야 될까? 이거를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제가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잘 전달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영상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기한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비아디의 자동주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자동주차 홍보 영상 같은데 이게 지금 비아디가 아니군요. 하위 자동차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내릴 때 여기 또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문 닫고 내립니다. 그래서 왜 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주차되죠. 사람이 안 타 있는데 자동으로 주차를 합니다. 아이토 M9 같아요. 지금 하위 자동차거든요. 하위 자동차 이것도 하위 자동차입니다. 하위 자동차인데 지금 보면은 자동으로 럭시드 7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주차되죠. 사람 놀란 거예요. 아무도 안 타 있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주차가 되지? 그래서 놀란 겁니다. 지금 운전자가 있는지 보려고. 근데 없다. 자동으로 주차된다. 이 기술이 나왔다니까요. 이 기술이 지금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위가 그만큼 무서워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 주차 기능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게 아마도 여기에 따로 이렇게 모터가 달려서 이 바퀴만 돌리니까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비아디에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 평행주차 기능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평행주차를 누르면은 뒷바퀴가 이렇게 돌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평행주차가 된다. 근데 이 기능은 그렇게 그냥 기술 자랑이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써먹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기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까지 기술 개발에 수십억을 투자하니까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되고 싼 가격에 나오는 거다. 저는 모르겠어요. 언론에서는 미국은 선이고 중국은 악이다. 중국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냥 둘 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제3자의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도 좋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충분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나 전기차나 이런 거 보면은 중국 뽕에 안 빠질 수가 없다. 얘네들이 진짜 여기에 미쳐 있고 여기에 기술 개발 계속 시키고 있는 거 보면서 이거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1등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얘네가 1등 할 거라고. 얘네가 1등 못하면은 진짜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